자, 지금 88번 보고 있는데 요 약수들에 들어있는 내용이 지금 88번, 87번까지 그 문제들에 물어보는 게 전부 다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야. 물어보는 게 조금 다르긴 하지만, 자, 일단은 108을 소인수분했어. 그러면 2가 몇 개 들어있고 2개, 그 다음 3이 3개. 자, 그러면 이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건데, 이거의 약수를 구하거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그 표를 이용을 했었거든. 여기에 왼쪽에 숫자를 작은 걸 쓴다 이런 거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뭐 이쪽에 2가 왼쪽에 2가 오든 3이 오든 상관은 없어. 자, 2의 0제곱부터 2의 2제곱까지. 그럼 얘가 1이고 얘는 2고 얘는 4지. 그 다음 요 윗줄에는 요 3의 세제곱 3에 해당되는 애기들, 그러니까 3의 0제곱, 3의 1제곱, 그 다음 3의 2제곱, 3의 3제곱까지. 그럼 1이고 3이고 9하고 27하고. 그 다음 얘네를 연산을 뭐 해줘야 돼? 약수 찾으려면 곱해줘야지. 얘네들이 곱해서 만드는 요 필드에 생기는 표대기에 생기는 애들이 전부 다 약수가 된다고. 자, 그러면 가로줄이 몇 개야? 가로줄이 세 줄이지. 여기 이 칸칸에 한 칸 한 칸에 숫자가 써질 거라고. 그러면 지금 가로줄이 세 줄인 거잖아. 맞아? 이게 세 줄이 나온 이유는 2제곱인데 세 줄이 나온 이유는 0제곱부터 들어가니까. 그 다음 여기 세로줄은 3의 0제곱부터 3의 3제곱까지니까 4줄이 생긴 거잖아. 되고 있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약수의 개수 찾을 때는 요 표대기에 생기는 네모 칸수를 세면 되는데, 그 칸수 세는 방법이 여기에 1 더하고 여기에 1 더해서 곱했던 이유가 0제곱부터 들어가니까 한 줄이 더 생기는 거라고, 한 개가. 그래서 이 지수에 1 더하고 이 지수에 1 더해서 3, 4, 12 하고 나온 게 약수의 개수라고. 자, 그러면 이 첫 줄에 들어간 애들은, 자, 1 곱하기 1하고 1 곱하기 3하고 1 곱하기 9하고 1 곱하기 27이었겠지. 이거랑 곱한다고. 1 곱하기 1, 1 곱하기 3, 1 곱하기 9, 1 곱하기 27 해서 여기 칸에다 쓴다는 이야기야. 이 칸이 전부 다 약수라고. 약수 다 더하래잖아. 그러니까 첫 줄만 더했어. 그랬더니 1 곱하기 1, 1 곱하기 3, 1 곱하기 9, 1 곱하기 27. 이게 1 곱하기가 공통으로 들어가니까 1 곱하기로 묶었다고. 되고 있어? 그러면 둘째 줄에 들어가는 거는 2 곱하기 1, 2 곱하기 3, 2 곱하기 9, 2 곱하기 27일 거 아니야. 그럼 셋째 줄은 4 곱하기 1, 3, 9, 27. 너네 보고 지금 이거 계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를 다시 다 더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 괄호 덩어리가 공통인 거잖아. 1 플러스 3 플러스 9 플러스 27 이거 세워두고 앞에다가 다 때려 넣었는데 그게 뭐야? 1 더하기 2 더하기 4인 거지. 그러니까 이 표대기에 왼쪽에 오는 애들 일렬로 세우고 얘네들 일렬로 세워서 그 덩어리들 갖다 곱해주면 전체 약수의 총합이 뜬다고. 되고 있어? 중학교 1학년 때 한 거야. 처음 보는 거 아니야. 그 내용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라고. 지금 학년이 올라와서 그때는 그냥 결과물만 뽑은 거고. 자, 올라가서 87번에 120하고 180의 양의 공약수 중에서 5의 배수의 개수는 했는데 5 앞에서 끊으면 120, 180의 양의 공약수들은 뭔데? 얘네 공약수들이 뭐냐고. 얘네 둘의 최대 공약수 얼마? 뭐다? 약수들이다. 그 약수들 중에서 5의 배수는 뭐냐? 그러니까 120, 180은 지금 앞에다 하나 더 빌드업을 시켜준 것 뿐이고, 묻고 싶은 건 뭐냐면 60의 약수들 중에서 5의 배수 개수 찾으세요, 이런 이야기란 말이야. 되고 있어? 자, 그걸 밑으로 내려와서 이 숫자에서 봐볼게. 108의 약수들 중에서 2의 배수를 찾으세요 라고 했어. 그러면
지금 이 표대기에 써져 들어갈 애들이 전부 다 약수들이라 그랬잖아. 거기에서 2의 배수를 찾을 건데 생각해봐. 1에다가 2 곱하고 3에다가 2 곱하고 9에다 2 곱하고 27에 2 곱하고 요 라인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2의 배수겠지. 그러면 여기는 이 밑에 줄은 1에다가 4 곱하고 3에다가 4 곱하고 9에다 4 곱하고 27에 4 곱하고 여기도 들어간 애들이 전부 다 4 곱했으니까 짝수. 그러니까 2의 배수겠지. 그러면 요 첫 줄에 들어간 애들은 여기는 3의 거듭제곱 라인이야. 윗줄에 써져 있는 게. 근데 얘가 짝수가 돼?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다가 짝수가 아닌 애들한테 2를 누꽃만치라도 곱해줘야 짝수가 되는 건데 여기는 1 곱할 거라고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럼 요 줄에 들어온 애들은 짝수가 안 되겠지. 되고 있어? 근데 여기 1이 왜 왔어? 이 0제곱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숫자가 2 라인이 아니라 3이든 7이든 뭐 11이 됐든 간에 무조건 첫 번째 칸은 1일 거 아니야. 되고 있냐? 근데 요 라인에 들어간 애들이 짝수가 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만 제외한 나머지 요 두 줄에 있는 애들이 짝수인 거네. 그러면 여기서 4개, 여기서 4개 해서 8개가 짝수가 나온다고. 얼마인지 안 구해봐도 짝수가 몇 개 나오는지는 알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연습해야 되는 게 이 표대기에 뭐가 들어갈지 그 숫자 값을 계산해오라는 게 아니라 요거 연산해서 뭐가 들어가는지 요 종류들이 머릿속에 뜨면 굳이 이거 안 그리고도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연습하라는 이야기야. 요 두 문제가 전부 다 요 내용인 거잖아. 자, 그럼 여기는 60은 소인수분해하면 6 곱하기 10이니까 2 몇 개 들어가? 2가 2개, 3은 1개, 그 다음 5가 1개겠지. 6 곱하기 10이잖아. 2, 3이고 2, 5니까 2, 2개, 3 하나, 5 하나. 되고 있어? 자, 그럼 얘 약수개수 몇 개야? 3, 2, 2니까 12개. 그러니까 여기에 표대기 그리면은 표가 칸이 12개짜리가 나와야 돼.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 소인수가 2하고 3하고 5하고 세 종류야. 이거 그리려면 윗줄에 쓰고 왼쪽 줄에 쓴다고 했으니까 두 종류여야 되는 거잖아, 소인수가. 근데 세 종류면 어떻게 그려? 입체로 그려? 정육면체로? 아, 정육면체 아니야. 직육면체로? 그려도 돼. 소인수가 세 종류라고 했으니까 그려도 된다고. 그려서 계산해도 돼. 문제는 소인수 무조건 3개로 끝나? 4개짜리도 있을 거 아니야. 5개짜리도 있고. 그 숫자 늘어난 만큼 축을 갖다 그려서 내가 연산한다. 그럼 그림이 너무 복잡해지겠지. 그러니까 그림은 이 표는 딱 이렇게 2개로 줄일 거야. 그럼 뭔 말이냐면 나머지 것, 필요 없는 나머지 것들은 계산해가지고 걔네들을 한 줄에 쭉 세울 거란 이야기야. 자, 그럼 여기서 5의 배수는 했으니까 5 잘라내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뭉탱이로 이렇게 뭉쳐져 있어도 상관이 없다. 5만 따로 뺄 거야. 그러면 2의 제곱이랑 3이랑 여기가 1하고 3, 여기가 1하고 2하고 4하고 얘네들 직접 계산을 해가지고 숫자를 뽑아와. 그러면 곱한다고 했으니까 1하고 2하고 4하고 여기는 3, 1은 3, 3, 2, 5, 3, 4, 12겠지. 요 16개의 숫자를 여기에 쭉 늘여놔.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6하고 12하고 그 다음 요 왼쪽에 오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야? 지금 5 남았잖아. 안 쓴 거. 그러니까 1하고 5가 올 거라고. 그러면 이 첫 줄에 오는 애들은 그냥 이 숫자하고 똑같아. 그 다음 둘째 줄에 오는 애들은 이 숫자에 5를 곱한 애들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 이 표대기에 써진 애들 중에 5의 배수는 누가 있다? 요 밑에 줄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5의 배수다. 그럼 몇 개겠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겠지. 되고 있어? 밑에 89번 해봐.
문제 두 문제지. 첫 번째 거는 짝수를 찾아라.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3의 배수를 찾아라. 제일 먼저 할 일은 소인수분해 하는 거. 그 다음 짝수 찾으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어디서 끊어야 돼? 2에서 끊어야지. 2만 따로 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여기 윗줄에다가 이 계열의 애들을 쓴다고 치면 2의 거듭제곱 쓴다고 치면 1하고 2하고 4, 8, 16, 2의 5제곱이니까 32까지. 그 다음 남아있는 애들, 얘네들이 만드는 약수 몇 개야? 4개지. 3의 1제곱, 5의 1제곱이니까 1 더하면 2 곱하기 2인 거잖아. 4개 만들 거 아니야. 3하고 5가. 그거 직접 찾아도 상관없고 어차피 난 필요한 게 여기 몇 개인지만 알면 돼. 왜? 여기는 무조건 1이잖아. 맞아? 그 다음 여기는 3이고 여기는 5고 얘네 둘이 곱한 거 15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 뻔히 아는데. 자, 여기서 짝수 물어봤어. 그러면 이 4개에다가 1 곱하고 있는 요 라인에 들어온 애들은 짝수가 아니지. 2 곱하는 4 곱하는 6, 8 곱하고 16 곱하고 32하는 여기 이쪽 줄에 오는 애들이 다 짝수라고. 그러니까 요 한 줄이 빠진다는 이야기야. 요 한 줄에 몇 개? 1, 3, 5, 15 곱해진 숫자가 4개씩 들어갈 거 아니야. 그게 5줄이야. 그러니까 짝수 개수는 20개가 나오겠지. 아까 가로로 봤던 거 지금 세로로 보고 있는 것 뿐이야. 그 다음 3의 배수 찾으려면 그럼 3만 따로 뺄 거야. 그럼 여기가 1하고 3하고 그 다음 2의 5제곱, 5의 1제곱 얘네가 만드는 거는 6 곱하기 2네. 그럼 12개겠지. 여기 위에 12개가 써진다고. 1번, 2번, 3번 실제 약수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쭉 가서 12번까지 12개가 써졌어. 이 12개 1 곱한 애들은 그냥 지 자신이 나올 거야. 여기다가 3 곱한 애들은 3의 배수가 나올 거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3의 배수 개수는 12개겠지. 되고 있어? 모르겠으면 직접 계산해서 숫자 찾아. 멍 때리고 있다가 그냥 틀릴 이유는 없잖아. 그 다음 자 91번에 물어보는 거 지불하는 방법의 수, 지불하는 금액의 수야. 자 91번에 1000원짜리 지폐가 2장, 500원짜리가 3개, 그리고 100원짜리는 4개가 있대. 이 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찾아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찾아라.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올 거고, 이 문제의 특징은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건 문제에서 조건을 줘야지 이걸 생각을 하는 거야. 안 주면은 이것마저도 계산에 넣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방법의 수나 금액의 수나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다 그랬어. 나한테 1000원짜리가 2장이 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 있어? 안 내는 거, 또는 1개 내는 거, 또는 2개 내는 거가 끝이겠지. 2장밖에 없는데 3개, 4개를 낼 수는 없잖아. 되고 있어? 그럼 몇 가지야? 그렇지. 내가 갖고 있는 개수보다 한 가지가 더 늘어나지. 왜? 0원 내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얘가 만드는 거 3가지, 얘가 만드는 거 4가지, 얘가 만드는 거 5가지겠지. 하나씩 더 있을 거니까 걔네들 뭐 하면 돼? 1000원짜리 내는 동시에 500원짜리 낼 거 아니야. 곱해줘도 해줘? 곱해야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60가지에는 뭐가 들어있다? 얘도 안 내고 얘도 안 내고 얘도 안 내는, 전부 다 안 내는 경우가 들어있다고. 그 한 가지를 제외해 준다, 이런 이야기야. 여기에서 3개로 계산했던 이유, 얘는 안 내고 얘는 내고 얘는 내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0원인 것까지 감안하고 하나씩 늘려서 계산을 했던 거고, 최종적으로 전부 다 0원인 거는 제외를 해줘야 돼서 한 가지만 빼는 거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금액을 물어봤다. 이것도 똑같아.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고. 근데 뭐가 달라지냐, 요 단위가 작은 애들, 액수가 작은 애들이 모여서 이걸 만드는 경우, 안 만드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 그냥 똑같이 계산해주면 돼. 500원짜리 3개야. 그러면은 1000원을 내가 지불하는데 1000원짜리 한 장을 낼 수도 있고 500원짜리 2개를 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물어보는 게 방법을 물어본 게 아니라 금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얘네가 한 가지로 세져야 된다고. 내가 어떻게 냈냐가 아니라 1000원을 냈습니다잖아. 이 사실이란 말이야. 이해되고 있어?
1,000원을 냈냐 500원짜리 2개를 냈냐는 방법에서 따로 계산을 하는 거고, 금액에서는 그거나 어차피 나는 1,000원을 냈습니다 라는 사실이라는 거. 그래서 한 가지로 세야 된다고. 그래서 방법은, 그러니까 이 금액의 수를 구하는 경우는 환전을 합니다. 단위가 큰 거를 작은 걸로 환전해 줘야 돼. 자, 그러면 무조건 다 저 짤짤이 100원짜리로 바꾸는 거냐? 그게 아니고 100원짜리는 4개밖에 없으니까 500원을 못 만들잖아. 그럼 얘는 환전을 안 해. 여기서 끝내는 거야. 500원짜리 3개로는 1,000원을 만들 수 있으니까 얘네 둘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인 거고, 여기서 큰 금액 1,000원짜리를 작은 거 500원짜리로 환전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 1,000원짜리 2개니까 500원짜리 4개일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까지 합해주니까 다 해서 우리는 500원짜리가 7개 있는 상황이야. 1,000원짜리 버리고. 그래서 500원짜리 7개, 100원짜리 4개, 그거 가지고 방금 계산한 것처럼 똑같이 생각해 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7개니까 8 곱하기 여긴 4개니까 5, 40 나온 건 중에서 빵원내는 하나만 제외. 만약에 여기가 100원짜리가 4개가 아니라 5개였다. 그러면 전부 다 100원짜리로 환전. 되고 있지? 밑에 93번 해보자. 방법 하나 늘려, 하나 늘리고, 하나 늘려. 그 다음 뭐해? 그냥 곱해. 3, 4, 12 곱하기 7이니까 84 에서 하나만 빼줘. 83까지네 방법은. 방법은 그냥 계산하면 된다니까. 금액만 환전하는 거라고. 금액만 신경 쓰면 돼. 자, 5,000원짜리 2개 있어. 만원짜리 만들겠네 하고 끝내려고 봤더니 1,000원짜리가 6개 있네. 그럼 1,000원짜리 5,000원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한다? 1,000원짜리로 환전을 하는 거라고. 싹 다. 그러면은 만원짜리 3개 있으니까 1,000원짜리 30장. 그 다음 5,000원짜리 2개 있으니까 1,000원짜리가 10장. 그리고 원래 너한테 6개가 있어. 그럼 다 해서 46장. 그러면 여기 하나 보태서 47가지. 그 중에 빵원 하나 빼. 그러면 46가지 하고 나오겠지. 환전을 할 때 어디에서 끊을지를 봐줘야 되는데, 작은 애들 모여가지고 큰 걸 만들 수 있으면 제일 밑에까지도 가는 거라고. 됐지? 넘어갑니다. 저 옆에 94번에 자, PQRS 사이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어. P지점에서 출발해서 S로 간대. 자, 그럼 방법의 수는 한번 물어봤네. 자, 그러면 P에서 Q 간 다음에 S로 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는 P에서 R 간 다음에 S 가는 방법이 있겠지. 자, P에서 Q 가는 거는 2가지, 그리고 Q에서 S 가는 거는 3가지야. 이거 둘이 곱해 더해? 곱해야지. P에서 Q를 찍고 그리고 S로 가는 거니까. 그 다음 P에서 R 가는 거 2가지, R에서 S 가는 것도 2가지. 얘네도 곱해야 되지. P에서 R을 찍고 그리고 S 가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 이렇게 해서 나온 6가지랑 4가지 둘이 더해 곱해? 더해야지. 이쪽으로 가거나 또는 이쪽으로 가는 거지. 이게 두 쪽으로 동시에 내가 쪼개져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하는 거라고 해. 자, 그러면 중학교 때 했던 거 생각해봐. 자, A에서 B를 가고 C를 갈 거야. 여기가 2가지, 여기가 3가지, 그리고 이렇게 생겼어. 자, 그러면
A에서 B를 거치든지 안 거치든지 어쨌거나 결론 C에 도착을 하려면 몇 가지야? 그렇지. 가운데 여기에서 2 곱하기 3 그리고 바깥쪽 길 그냥 한 방에 가는 게 3가지. 얘네들 더해서 9가지 나오지. 맞지? 자, 그러면 A에서 C를 갔다가 다시 A로 돌아올 거야. 마찬가지 올 때도 B를 거치든지 안 거치든지 상관없어. 아무튼 A로 돌아올 거야. 그럼 여기 몇 가지야? C에서 A 오는 게 9가지겠지. 똑같이. 그럼 얘네 둘이 더해 곱해? 이거 곱해야지. 갔다가 그리고 돌아오는 거란 말이야. 되고 있어? 곱해야 된다고 해. 그 다음 지금 이 책에 안 나와 있는 것 같긴 한데 저희가 P점이야.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갈 거야. A에서 P 가는 게 몇 가지야? 이거 기억나? 이거 했던 거 기억나냐고. 여기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얘네 둘이 더해서 2가지. 얘네 둘이 더해서 3가지. 그래서 A에서 P 가는 거는 3가지. 그 다음 P에서부터 B까지 가는 거는 요 사각형만 생각하면 되지. P에서 이거 오는 거 한 가지, 여기까지 오는 것도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한 가지. 둘이 더해서 2가지, 둘이 더해서 3가지. 얘네 둘이 더해서 3가지고 얘네 둘이 더해서 여긴 6가지. 더해 곱해? 곱해야지. A에서 P를 가고 그리고 B를 가는 거란 말이야. 곱하는 거라고. 이게 시간적인 동시가 아니라 조건의 동시인 거지. A에서 P를 가고 그리고 B를 가야 된다고. 그 다음 밑에 96번 해보자. 경우는 4가지겠지. 이렇게 A에서 B 가는 게 3가지고 B에서 C 가는 게 1가지니까 곱하면 3가지. 그 다음 A, B가 3가지, B, D가 2가지, D, C가 2가지. 얘네 곱해주면 12가지. 그 다음 A에서 D 가는 건 2가지, D에서 C 가는 건 2가지니까 여긴 4가지고 2 곱하기 D에서 B가 2가지, B에서 C가 1가지 곱하면 4 나오겠네. 그럼 다 더해주면 얼마냐? 8, 23 맞지? 그 다음 오늘 봤던 그 경우의 수 문제들이 중학교에 없던 것들이라서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고, 그리고 요 색칠하는 문제가 시험에 잘 나와. 얘가 시험에 잘 뜨는 이유는 이거야. 자, 97번이랑 98번이랑 비교를 해볼게. 자, 오른쪽 그림에 A, B, C, D 4개의 영역에 서로 다른 4가지 색을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칠하려고 한데,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거는 이거야. 영역 개수랑 똑같이 숫자를 줘야 된다는 룰은 없어. 그러니까 칸은 5개, 색깔은 3개 뭐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라고. 그래서 색깔이 몇 가지인지 꼭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으나 웬만하면 이렇게 조건을 주니까 대충 넘기곤 있는데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고. 중복 사용 안 될 수도 있다고 해. 그 다음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한다. 그러니까 옆에는 다른 색깔 칠해주라는 거고,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한 영역에는 한 가지 색깔만 칠한다. 이게 중학교 때 봤던 그림의
유형이야. 색깔 어디부터 칠해야 돼? 많이 접한. 다른 영역에 최대한 많이 접해 있는 애기. 그러니까 여기서는 B나 C나 이런 애들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아. 근데도 불구하고 문제 풀 때 너네 아무 생각 없이 풀어도 되는 이유는 어차피 답이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누가 별말을 안 한 거지. 자, 그러면 B부터 들어가 볼게. B, A, C, D 이 순으로 돌아가 볼게. 자,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네 가지. 자, 여기에 빨강을 칠했다고 하자. 그러면 A에 칠할 수 있는 거는 세 가지고 빨강이 안 되니까 주황. 그러면 C에는 몇 가지야? 두 가지고 그러면 빨강 주황 안 되니까 노랑 했다고 칠게. 그러면 D에는 그렇지. 빨강 노랑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두 가지겠지.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해주면 되는 건데 밑에 98번에 자, 이 색깔 몇 가지? 네 가지. 다른 조건 다 똑같지. 자, A부터 A, B, C, D 이렇게 돌아가 볼게. 이쪽 방향으로. 자, A에 네 가지 빨간색 칠했어. B에 몇 가지? 세 가지. 여기 주황색 칠했어. 자, C에 들어올 쓴 거 몇 가지? 세 가지지. 분명히 주황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 주황만 아니면 된다고 했으니까 뭐가 가능하냐면 앞에 칠했던 빨강 가능하지. 중복돼도 된다고 했으니까. 대신에 빨강 주황 제외한 그냥 노랑을 칠할 수도 있는 거지. 잘 생각해봐. 얘가 빨강이면 몇 가지야? 인접한 데가 둘 다 빨강이야. 그럼 세 가지지. 근데 얘가 노랑이면 몇 가지야? 개수가 다르게 나오네. 그럼 뭘로 쓸래? 가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A하고 C가 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랑 A하고 C가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로 나눠서 봐줘야 돼. 그 다음은 B, D 칠한다고 하자. 그러면 A, C에 같은 색깔 칠한다고 했으니까 네 가지. 그 빨간색을 칠했어. 그럼 B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빨강만 아니면 되니까 세 가지. 거기서 주황을 칠했어. 그럼 D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주황 들어가면 안 되냐? 상관없지. 빨강만 아니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세 가지 해서 36가지. 그 다음 A하고 C가 다르다. 이거는 A, C 먼저 칠하고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A에 네 가지, 그 다음 C는 빨강이 안 되니까 세 가지겠지. 그래서 주황을 칠했어. 그럼 B에는 몇 가지야? 빨강 주황 안 되니까 두 가지. 그럼 여기에 노랑이라고 하자. 그러면 D에는 여전히 빨강 주황만 아니면 되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라고. 그래서 전혀 다른 숫자가 나오는 거고 이거 아니면 이게 답이다? 그것도 아니야. 이 경우 또는 이 경우야. 둘이 더해주는 거라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유형인지 이런 유형인지를 구분을 하셔야 돼. 그래서 뭘 쓴다? 개수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색깔을 뭘 지정했는지를 써줘야 같은 색인지 다른 색인지 그거 들어가면서 숫자가 바뀌는지 어쩐지를 알 수가 있다고. 그래서 칸에다가 몇 가지인지만 쓰지 말고 숫자 꼭 체크해 보시라고. 아니, 색깔 체크해 보시라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일단은 99번 해보고 이야기하자. 해봐.
얘는 가운데 A부터 들어가 볼게. 자, A에 5가지가 가능하고 빨간색을 칠했어. 그 다음 B, C, D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 볼게. 그러면 빨강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B에는 4가지 주황 칠했다. 그럼 C에는 몇 가지? 3가지지. 빨강, 주황 둘 다 안 되니까 3가지. 그러면은 여기에 노랑을 칠했어. 자, D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여전히 3가지인데 빨강, 노랑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앞에 칠했던 주황을 칠하는 것도 가능하고 빨주노가 아닌 초록을 칠하는 것도 가능하겠지. 자, 그러면 2에 들어가는 거는 얘가 주황이라면 빨강, 주황만 아니면 되니까 3가지가 가능한데 얘가 만약 초록이었다면 빨주, 초가 안 되니까 2가지로 숫자가 바뀌어 버리는 거지. 이게 일정하게 나와줘야 그냥 계산을 한단 말이야. 다르게 나온다는 거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라고. 그래서 순서는 가운데 A를 먼저 칠하고 그 다음에 B하고 D가 같은 경우, 그 다음 A를 먼저 칠하고 B하고 D가 다르게 들어가는 경우로 순서를 잡아서 칠해볼게. A에는 5가지, 그 다음 B, D에는 빨강만 아니면 되니까 4가지. 그래서 주황을 칠했어. 그러면 C에는 빨주가 안 되니까 3가지고, 맞지? 그래서 노랑을 칠했다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주황인 상태니까 2에는 빨주만 안 되면 되니까 여기도 3가지. 3, 3, 9, 5, 4, 20에 180. 그 다음 BD가 다른 경우 여전히 A는 5가지고 B에는 4가지, D에는 3가지겠지. 달라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 가운데 빨강, B에는 주황, D에는 달라야 되니까 3가지고 여기는 노랑을 칠했다고 하자. 그러면 이제 C에 들어갈 수 있는 몇 가지야? 빨주노가 다 안 되네. 2가지. 그 다음에 여기에 초록을 칠했다면 2에는 초록하고 상관이 없지. 빨주노만 아니면 되니까 여전히 2가지인 거지. 되고 있어? 5, 4, 20에 4, 3, 12. 그럼 여긴 240까지. 더해서 420. 그래서 이렇게 같은 색인 경우와 다른 색인 경우로 나눠서 푸는 문제에 그 기본 그림이 얘네 2가지야. 하나는 그냥 이렇게 이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4개의 영역으로 쪼개진 거랑, 그 다음에 요 튜브 모양, 뭐 쌤들 따라서 튜브, 타이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각졌네 아니네의 문제가 아니라 가운데에 영역이 하나 들어가 있고 이게 이렇게 서로 인접하면서 4개로 쪼개져 있는 이런 경우에 마주보고 있는 요 2개의 영역에 같은 색깔 칠하는지 다른 색깔 칠하는지로 나눠서 보는 대표적인 그림 2가지라고 얘네가. 물론 이제 시험에 이거랑 똑같이 나오면 다행인데 지금 이게 시험 범위에 들어갔던 애들은 조금 복잡하게 나왔었거든.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러면 얘랑 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에 따라서 이쪽 색깔이 또 영향을 받겠지. 그걸 다 구분해서 이제 풀어야 된다고. 그 다음 오른쪽에 101번 체크하시고, 그 유형 제목이 뭐라고 나왔어? 수영도가 뭐야? 그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거를 전부 다 낱낱이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특정 공식에 의해서 안 되니까 일일이 다 찾아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경우의 수 시험 볼 때 힘든 점이 그거야. 순열, 조합에 해당되는 공식을 다 외웠어. 그리고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기본 문제들을 다 연습을 했어. 그리고 시험에 들어갔을 때 걔네들만 이렇게 쫙 나와주면 좋은데 이런 애들은 공식이 적용이 안 된다고 일일이 쓰라는 거잖아. 그걸 구분 못하고 공식 적용하려고 애쓰고 있으면은 안 풀린다는 이야기야. 그 말 이해돼? 그러니까 반드시 컨비네이션이나 퍼뮤테이션을 꼭 써야 된다고 집착하지 말라고. 시험 볼 때는 평소엔 연습을 해야지. 자, 1번 먼저 볼게. 숫자는 1, 2, 3, 4, 5. 거기서 이 번호가 하나씩 적힌 5개의 축구공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쓰여진 주머니에
각각 한 개씩 넣겠대. 그러니까 축구공에 1, 2, 3, 4, 5번이 각각 써져 있고 그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주머니에도 1, 2, 3, 4, 5번이라고 써져 있대. 그때 1번 축구공은 3번에 넣었고 그리고 I번 축구공은 AI에 넣지 않는 경우의 수. 그래서 이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지 번호가 지 주머니에 들어가면 안 돼. 이게 조건이야. 거기에다 이제 특이사항 넣어준 게 이거 하나야. 1번 축구공을 3번에다 넣었다. 나머지 이제 지 번호 맞추지 마라 이런 이야기라고. 자 그러면 지금 A1번부터 이게 축구공 번호지? 축구공 번호고 요 밑에다 이제 쓰는 숫자가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 주머니 번호라고 생각하면 돼. 아니구나. 여기 반대네. A1번부터 A5번까지가 주머니 번호네. 이게 주머니. 그 다음 밑에다 쓰는 번호를 이제 축구공 번호라고 생각을 할게. 자 그러면 1번 축구공은 A3번 주머니에 넣었대. 여기 무조건 1인 거야 그러면. 이거는 쭉 고정. 그러니까 1번, 2번, 4번, 5번 주머니에 나머지 축구공을 넣어줘야 돼. 뭐 넣어야 돼? 2하고 3하고 4하고 5하고. 대신에 지번호는 지번호를 택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1번 주머니에 2번을 썼다고 하자. 그러면 숫자가 이제 3, 4, 5 남았어. 그러면 2에 올 수 있는 거는 3이지. 그럼 여기는 4, 5는 못 오니까 5, 4로 바뀌었겠지. 그럼 여기에 3 고정하고 쓸 수 있는 건 다 쓴 거잖아. 맞지? 그 다음 여기 4로 고정하면 3, 5 남았는데 3, 5로 들어가면 5가 문제가 생기니까 5, 3으로 쓰겠지.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4 고정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맞지? 그 다음 여기에 5가 오면 3, 4 남았고 4, 3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딱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네. 그럼 지금 뭐 찾은 거냐면 1번 주머니에 2번 공을 넣었을 때 할 수 있는 걸 지금 다 한 거야. 세 가지. 이런 식으로 일일이 찾아주는 거라고. 되고 있어? 이게 지금 세 가지 나왔으니까 다른 번호도 세 가지 나올 것이다. 그래 주면 좋은데 변칙이 있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 써서 찾아보는 거라고. 그 위에 1100번 해봐. 차례 들었어요. 안 빼먹지. 이 다음에 숫자가 3이 온다가 아니라 작은 거 없어서 하니까 1을 올 때부터 봤어야 된다. 중요하고 2, 3, 4가 아니라 2 다음에 남은 숫자 1, 3, 4 중에서 작은 숫자 1로 오는 것부터 썼어야 돼. 그래야 이게 안 빠진다고.
네가 뭘 빠뜨렸는지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야. 수영도 그린다는 건 어차피 머리 쓰는 건 아니잖아. 그냥 차례대로 쭉 다 나열하는 생 노가다인데 안 빠뜨려야지. 그래도 지금 뭐 물어보는지는 파악은 했네. 얘가 0이 안 나와야 되니까 A1번이나 A2번이나 요 문자 값에 그 뒤에 따라오는 요 숫자하고 똑같은 의가 오면 0이 뜬다. 그러니까 다른 숫자가 와야 된다. 이런 거지. 그러면은 A1번에는 1은 뭐다. 그럼 여기 2 온다고 치자. 그러면 숫자 남은 게 1하고 3하고 4인데 왜 4부터 쓰고 있어? 3부터 쓰고 1부터 들어가야지. 그럼 3, 4가 못 오니까 4, 3. 그럼 1 쓰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그럼 여기 이제 3이 오겠지. 그러면 숫자 남은 게 1, 4. 1, 4는 못 오네. 그럼 4, 1이겠지. 그 다음 2, 4. 숫자 남은 거 1하고 3. 3, 1은 못 오니까. 그럼 앞에 2 고정하고 이 세 가지로 끝. 차례대로 써야 된다고. 뒤에 어차피 사전식 배열도 나오니까. 아니. 자. 아까 봤던 101번이 살짝 문제 바꿔서 응용을 해놓은 상황이라면 지금 100번이 지금 딱 그 기본 꼴을 준 거야. 이 문제의 가장 기본 이야기가 뭐였냐면 그 의자에 번호가 붙어 있어. 의자에 번호가 붙어 있고 사람들도 자기 번호가 있어. 그래서 의자에 자기 번호에 앉아 있다가 쉬는 시간에서 화장실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자기 번호 의자에 앉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거든. 그러니까 자기 번호에 안 앉아야 된다고. 근데 지금 한 게 찾아봤을 때 몇 가지 나왔어? 100번. 자, 여기에서 숫자가 하나 더 늘어나면 몇 가지 나올까? 12개. 규칙이 없어. 규칙이 없고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 그래서 이거 대상을 여러 개 줘버리면 일일이 찾기가 되게 빡세. 그러니까 숫자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시험 보러 가는 입장에서 좀 이걸 외워가지고 가는 건데, 자, 사람이 1명, 2명, 3명, 4명, 5명일 때, 그러면 그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생각해봐. 사람 한 명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1번, 의자도 1번. 얘가 다른 의자에 앉을 수 있어. 그래서 이때는 0가지. 맞지? 사람이 2명이야. 1, 2번. 그럼 얘네가 앉을 수 있는 거는 바꿔서 앉는 거밖에 없잖아. 지자리에 못 앉으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겠지. 지금 너네가 찾은 4명일 때가 9가지 나왔어. 규칙이 없지. 그리고 5명이면 44가지가 나옵니다. 그 이후에는 100가지가 넘어가겠지. 꽤 많아져. 그래서 일일이 찾기 힘드니까 시험 보러 갈 때 그냥 이거 외워가지고 가는 거라고. 그래서 흔한 응용 2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101번처럼 숫자 하나, 사람은 5명인데 한 명은 이상한 번호에다 집어넣어놓고 나머지 거 이제 수영도 찾으라고 하는 경우에 101번은 수영도 그려야 돼. 그 다음에 이거 그냥 적용해서 풀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이 5명인데 여기에서 한 명은 지 자리에 가서 앉는다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1, 2, 3, 4, 5번이 있어. 그리고 의자도 1, 2, 3, 4, 5가 있어. 여기에서 1번은 지 자리에 가서 앉는데, 그러면은 얘는 의미가 없지. 어차피 사람은 4명인 거야. 이해돼? 아니면 이 번호를 지정을 안 해주고 한 명은 자기 번호에 가서 앉아. 그럼 몇 가지야?
그 자기 자리에 앉을 사람 뽑아줘야 되잖아. 몇 가지? 5가지겠지. 5명이니까. 되고 있어? 문제 이해돼? 5명 중에서 한 명은 자기 번호에 앉아. 그리고 나머지 4명은 자기 번호에 안 앉아야 돼. 그럼 자기 번호 앉을 사람을 골라줘야 되는데 사람이 5명이니까 5가지가 가능하고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른 자리에 앉아야 되니까 몇 가지야? 9가지. 4명이 다른 자리에 앉아야 되니까. 그래서 곱해서 45가지. 그래서 이 내용의 기본 응용이 이렇게 2가지가 나온다고.